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실전 학습 1회 네 번째 지분입니다. 네 번째 지분. 요거 12번에서 17번 봅시다. 요거 뭐 생명과학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병균, 그러니까 식물이 있고 어떤 뭐 병원체가 있는데, 서로 이제 그 유전자가, 그 식물의 유전자와 어떤 뭐 병원체 유전자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러니까 얘는 공격만 하는구나.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래갖고 병에 대한 저항성을 이제 키워 나간다. 그 이제 진화가 그렇게 됐다. 요 그림이죠, 요거. 그죠? 이거 지그재그 이론. 그 뭐 댕글인가? 그죠? 댕글이라는 사람의, 뭐 제프리 댕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헌한 건데, 이게 이쪽이 이제 병저항성이고, 그 맨 처음 병저항성에 올라가다가 뭐 병원균이 또 다시 뭐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와장창 무너졌다가, 그죠? 병저항성이 와장창 그 약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한 거에 대한 방어를 다시 또 만들면, 체계를 다시 만들면은 또 병저항성이 또 확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공격받으면 와르르 무너졌다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이제 또 진화를 하게 되면 또 병저항성이 또 확 올라갔다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Z차를 뭐 이렇게 옆으로 눕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그 뭐 지그재그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뭐 제프리 댕글 뭐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다.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쭉 읽어집니다. 그죠? 봅시다. 어려운 게 없어요. 뭐 헤럴드 플로어 이런 사람이 1942년에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생리적 기작이라는 게 뭐 어떤 그죠, 기본 원리, 그죠? 어떤 기본 원리, 뭐 작동하는 방식 뭐 이런 거니까, 그죠? 어떤 뭐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 이제 저항성을 갖게 되는 어떤 생리적 기작을 연구했다. 그는 당시 유행했던 유전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관계를 밝혀냈다. 그러니까 식물과 어떤 병원체, 병원균이죠. 이놈이 계속 식물을 공격하는 거지.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저항성, 식물이 저항성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이를 유전자 중심으로 봤대요. 그죠? 이를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식물의 유전자, 요 유전자는 어떤 병원체의 유전자, 상호작용을 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식물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상호작용을 해서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 누가? 식물이. 유전자 어떤 그 관점에서, 그죠? 그렇게 이제 병원에 어떤 저항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병원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식물로 봐서는 그 이해가 되는데, 그 병원체로 봐서는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봤답니다. 봅시다. 뭔 얘기인가? 플로우는 한 해살이 풀인 아마라는 어떤 풀이 있어요. 아마 중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내서 연구했다. 그 녹병균이 있는데 이거에 이제 저항성이 있대. 어떤 종류가, 그죠? 그런 품종이 있대. 이 품종에는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고,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어 병증이 나타나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마의 어떤 품종, 그놈들만 살아남는 거지. 플로우는 병에 걸려 죽은 아마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이제 교배. 그러니까 뭐 열성이니까 스몰이겠죠, 그죠? 스몰알. 병저항성을 가진 아마는 뭐 라지알을 가지고 있겠지, 그죠? 가진 아마를 이제 교배해 보았는데, 이 잡종 1세대에서는 모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뭐 저항성을 가진 아마는 뭐 라지알이고, 병 저항성이 없는 아마는 스몰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배해 보니까 전부 다 라지알 스몰알이 됐을 거니까 보통 우성 유전자 라지알 같겠지. 그러니까 다 저항성을 갖는다. 우성이니까, 그죠? 이를 통해 플로우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 병저항성 유전자를 라지알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으로 플로우는 녹병균의 돌연변이를 일으켰다고. 이 녹병균의 돌연변이를 일으켰어. 일으킨 후에 아마가 병저항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 그러니까 녹병균이 일반적인 녹병균 말고 이걸 돌연변이를 일으킨 녹병균, 이제 어떤 지금 방어 체계가 있는 그 식물에다가 이제 넣은 거야. 아마에다가 넣은 거야. 그죠? 그 결과 병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됐다고 사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녹병균에 대한 어떤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못 먹는 거지. 돌연변이는 못 먹는 겁니다. 그죠? 그 결과 병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그죠? 녹병균의 돌연변이로 아마의 병저항성이 이제 무력화된 것이다. 그죠? 녹병균이 바뀐 거야. 이게 진화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만들어 놓던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돌연변이로. 플로우는 이러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의 아마의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잘 봅시다. 이 어렵죠?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에, 그러니까 돌연변이 일어나기 전 녹병균, 정상적인 녹병균에 아마의 어떤 그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녹병균 안에 녹병균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비감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녹병균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녹병균이 아마에 들어가면 아마가 그걸 알아차리고 공격을 한다는 얘기잖아. 방어를 한다는 얘기잖아. 병저항성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죠? 아마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감염이 안 된다. 그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녹병균 안에도 그런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 유전자를 알아차리고 공격을 한다. 그죠? 그런 어떤 비감염성 유전자가 있다라는 좀 주장했다. 그리고 그 유전자 이름을 AVR이라고 이제 주장했다. 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전자를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어떤 뭐 녹병균에 있는 유전자를 여기 딱 주입하면, 녹병균이 딱 들어오면 그 유전자를 딱 보고 여기 어떤 뭐 비감염성 유전자가 있네, 그걸 알아차리고 저항을 했다는, 어떤 뭐 병저항성을 유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돌연변이라는 게 그 어떤 그 비감염성 유전자, 그 알아차릴 수 있는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면, 이거 들어가면 이거 뭐 비감염성 유전자 AVR이 없네 해갖고 이제 그냥 뭐 안 잡아먹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확 퍼진다는 얘기지. 그죠? 감염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게 조금 어려웠죠. 그죠?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이거 좀 표시를 좀 해놓고.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봅시다.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의 병저항성 유전자 라지알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녹병균에도 이제 이 R에 대응하는 비감염 유전자 AVR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병균에도 AVR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마에도, 이 식물에도 라지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제 그 저항, 이제 들어오면 잡아먹는다는 얘기지. 그죠? 이겨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없으면 표시가 안 돼 있잖아. 그죠?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죠? 못 먹는다는 얘기지. 아마나 녹병균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치? 녹병균을 만난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어 죽게 된다. 이거 이해되고, 이것이 바로 유전자 상호작용의 가설이다. 이게 이제 상호작용 가설이다. 그러나 녹병균의 이제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녹병균의 진화적 관점으로 볼 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답니다. 병원체는 식물을 감염시켜야 자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그치? 녹병균의 관점에서 볼 때 식물의 감염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치? 식물의 감염도를 자꾸 높여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들이 살 거 아니야. 근데 병원체가 식물의 병저항성을 유도하는 AVR 유전자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치? 스스로 왜 AVR이라는 걸 가지고 있냐고. 그게 없어야지만 막 감염시킬 텐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있냐고. 진화적 관점으로 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죠?
그러나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 이제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마와 녹병균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뭐 많은 어떤 식물과 병원체 등의 관계에서도 확인되고 이런 게 많이 있대. 그죠? 점차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이해 폭이 넓어졌다. 이게 좀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죠. 이게 여기 병원체 입장으로 봐서는 이상하지. 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냐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죽잖아. 그죠? 그런 걸 표시되는 게 뭐 AVR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 가지고 잡혀 먹잖아. 그죠?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있냐고.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식물체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그죠? AVR이 있어야지만 얘가 그 표식을 보고 이제 잡아먹을 거니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병원체의 AVR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식물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AVR의 어떤 그 역할이 뭐냐면은 침투하려는 게 목적이었지. AVR을 가지고 있으면 식물 속으로 침투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식물이 그걸 알아차린 거지. 아, 이걸 AVR 가지고 있는 놈이 침투에 들어온 놈이구나. 그죠? 알아차린 겁니다, 식물이. 그죠? 병원체 AVR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나가 뭐 감염체니까 잡아먹으세요. 그게 아니고, 그죠? 식물의 세포 속으로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식물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차린 거지, 식물이. 그죠? 아, 이거구나. AVR. 이거 가진 놈이 이거 병원균이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죠? 그렇게 이제 식물이 이제 진화가 된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제프리 댕글이다. 제프리 댕글의 이제 지그재그 이론이다. 지그재그 이론. 일명 뭐 Z 이론이다. 그죠? Z를 옆으로 누웠을 때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식물의 병장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문제에서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Z가 몇 개가 연결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렇게 Z라는 얘기잖아. 그죠? Z를 옆으로 눕혔다. 그러니까 Z 자체를 이렇게 눕혀도 이렇게 되고, 그죠? N처럼 되고, 그죠? Z를 이렇게 눕혀도 N처럼 되죠, 그죠? N이잖아, N. 그럼 Z라고 하지 말고 N이라고 하지. 그죠? 하여튼 뭐 Z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명 뭐 지그재그 Z 이론이라고 했다. Z를 옆으로 누웠을 때 가로축은 시간이다. 가로축은 시간이다. 세로축은 병의 저항성이다. 병 저항성이다. 그죠? 이해되고. 댕글은 이 옆으로 누운 Z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설명한다. 다층적인 방어 체계. 그러니까 레이어, 그죠?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4차 방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냥 옆에다 놓고 할까? 그죠? 이 방어 하는 겁니다. 그죠? 옆에다 놓고 합시다. 어디 갔나? 다층적인 방어 체계. 이거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죠?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설명한다.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한다. 이게 뭐가 들어왔냐 판단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하는 1차 방어 체계. 1차 방어 체계. 막 이제 뭐가 들어왔어. 저항성, 병에 대한 저항성 확 올립니다. 독성물인지 뭔지 접촉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독성 방어 물질을 막 뿜어가지고 1차로 이제 잡아 죽이는 거야. 병균을 1차 방어 체계를 가동한다. 독성 방어 물질에는 페놀계, 테르펜계, 알칼로이드계 등이 있는데, 커피에 이제 카페인, 고추에 캡사이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알칼로이드계 방어 물질이래요. 이것들은 인간의 이제 매운맛을 만들려고, 인간에게 매운맛을 주려고 캡사이신 만드는 게 아니죠. 커피, 카페인도 마찬가지. 인간에게 좀 각성작용을 하려고 일부러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어떻게 뭐 만든 거지, 방어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죠? 인간의 기호를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물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성된 것이다. 자신의 생존하려고. 1차 방어 체계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캡사이신 아니면 뭐 카페인, 뭐 타르펜계,
페놀계 이런 것들이 1차 방어 독성이니까 그걸 뿌려가지고 균을 죽여버린다. 들어오는 균을 죽여버린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이러한 1차 방어 체계에서 차단이 된다. 대부분이 다 막히고, 그죠? 여기 이에 따라 식물의 병장성이 높아지고 여기서 쫙 올라갔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걸 뿌려가지고 쫙 올라가고 옆으로는 Z의 첫 번째 꼭지점 가죠. 첫 번째 꼭지점, 그죠? 여기 이렇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적응된 병원체들, 그러니까 캡사이신, 카페인 이런 것들 적응된 병원체들 별거 아니네. 얘들은 이제 진화가 된 거겠지, 그죠?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진화가 된 거겠지. 얘들이 이제 식물의 1차 방어체계를 뚫고, 뭐 캡사이신, 카페인 이런 거 다 뚫고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는 얘들이 안 죽어. 카페인, 캡사이신이 안 죽어. 그거 뚫고 들어와서 식물체를 감염시킨다. 이러한 공격으로 식물의 병장성이 낮아진다. 쭉 떨어지죠. 쭉 낮아져가지고 옆으로 누운 Z에 아래로 내려간 두 번째 꼭지점, 여기죠.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 이 식물들이 이에 이제 식물은 침투에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표면 분자를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그죠? 식물은 이 뭐지? 이거 다시 인식을 하고 1차 방어 체계보다 더 강력한 2차 방어 체계를 이제 가동한다. 두 번째 방어 체계 가동시키겠죠.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가동한다. 식물은 병원체의 세포 벽을 분해시키는, 그죠? 그런 이제 각종 효소나 항생 물질인 파이토알렉신을 분비하여 그죠? 병원체를 죽이게 된다. 병원체 죽이게 된다. 그죠?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각종 효소를 뿌리거나, 그죠? 그다음에 뭐 병원체 세포 벽을 분해하는 거 뿌리고, 그다음에 뭐 파이토알렉신을 뿌려가지고 항생 물질을 뿌려가지고 방어를 한다. 여기서 캡사이신 뿌렸잖아요, 그죠? 캡사이신 뿌렸는데 캡사이신 뿌렸는데 안 죽더라. 다시 또 이제 그 뭡니까? 각종 효소나 파이토알렉신을 뿌려가지고 이제 다시 막습니다, 그죠? 그 저항성이 쭉 올라가는 거야. 분비하여 병원체를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식물의 병저항성이 다시 높아지면 옆으로 누운 Z의 세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죠? 여기 이렇게 된다. 일부 병원체는 이러한 식물의 2차 방어 체계마저 뚫고 들어온다. 여기 또 이제 뭐 파이토알렉신이나 뭐 각종 효소를 여기도 살아남아. 그죠? 그것도 뭐 상관없어. 그거에도 견디는 거야. 캡사이신에도 견디고 이거 파이토알렉신에도 견딥니다. 그래갖고 이 병원균이 계속 감염 쫙 퍼져. 그럼 병저항성이 쭉 약해지죠, 그죠? 뚫고 들어오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이제 바로 병원체의 AVR 유전자. 이때 작용하는 게 AVR 유전자라네. 그러니까 AVR 유전자가 에서 발현된 단백질이다. 그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가 있잖아요. DNA, 사람이든 어떤 생물체든 DNA가 있고, 그 DNA에서 RNA를 만들어요. 그럼 그러니까 DNA 정보를 이용해서 RNA를 만들어. 그럼 RNA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만드는 거지. 그럼 단백질이 뭐냐? 단백질은 뭐 효소, 각종 효소, 우리 세포 효소, 그다음에 피부에 있는 단백질, 근육, 우리 다 이제 우리 사람에 있는 DNA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화 효소 이런 것도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거지. DNA 정보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이것저것 재료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로 만든 거지. 그게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든 그 유전자, AVR 유전자에서 발현된 단백질. 이다. 이게 뚫고 들어오게 된다. 2차 방향선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죠. 뚫고 들어오는데 이제 이때 작용하는 것이 이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이제 발현된 단백질. 요 단백질이 이제 요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로 인해서 식물 병장성이 이제 다시 낮아져. 다시 낮아져. 네 번째 꼭지 이 점에 이르게 된다. 그죠? 뚝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2차 방향선을 뚫고 1차, 2차 방향선 여기구나. 그죠? 뚫고 들어온 병원체에 병원체에 의해 감염을 막기 위해 식물이 진화적으로 획득한 것이 이제 라지알 유전자다. 라지알 유전자. 이 유전자에서 이제 이 DNA에서 RNA를 만들고, 그죠? 그 RNA에서 그 정보를 해석해가지고, 그죠?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단백질이 이제 막 그 항체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얘들 잡아먹는 거지, 그죠?
R 유전자다. 그러니까 이 R 유전자가 이제 여기서 작동한 게 AVR 유전자였고, 여기서 여기서 작동하는 게 이제 R 유전자, 라지 R 유전자가 작동한다. 그죠? 라지 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 병원체의 단백질을 인식하고 나면 식물은 매우 빠르고 강한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쫙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이것을 이제 라지 R 유전자 매개 면역 방어 작용이다. 면역 방어다고 한다. 이건 뭐 여기서 만들어진 라지알 유전자로 만들어진 어떤 단백질이란 게 일반적으로 뭐 항체겠죠, 항체.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나뭇잎에 노랗게 말라버린 어떤 작은 반점들. 나뭇잎이 있는데 거기에 노랗게 말라버린 어떤 작은 반점들이 있대. 그게 이제 이런 방어 체계, 방어 작용의 결과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막 공격을 한 거지. 그리고 이런 방어 작용으로 인해 식물의 병장성은 다시 높아진다. 쫙 올라가네. 올라간다. 뭐 그렇답니다. 요게 이제 그 지그재그 이론이다. 그죠? 지그재그 이론. 어렵지 않죠.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은 우선 각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식물의 방어 체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정교해진다는 것이다. 그렇죠? 맨 처음에 뭐 캡사이신 뿌렸는데 그거 안 돼. 그죠? 맨 처음에 그렇게 잡아고 이겼는데 이제 캡사이신에 버티는 놈들이 우르르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누구냐? 또 독성물 캡사이신 뿌려 안 되고 그다음에 파이토알렉신, 그죠? 파이토알렉신 뿌렸는데 또 버티는 거야. 파이토알렉신 뿌려가지고 또 우르르 또 죽었는데 그게 또 버티는 놈이 나타난 거야. 그 놈들이 가지고 있던 게 AVR 유전자였죠, 그죠? 이제 그거에 또 저항하기 위해서는 라지알 유전자에서 발현된 단백질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다 이제 이기는 거지, 그죠? 그렇게 다시 이겼다. 근데 또 무너지네, 그죠? 또 이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지그재그로 움직인다, 그죠?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은 우선 각 단계에서 거치게 되면서 식물의 방어체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정교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체 역시 이렇게 강해지는 식물의 방어체계를 다시 뚫고 들어가서 병을 유발하는 것이지. 그래야 되겠지. 그래야지 또 이제 얘들은 살려고 계속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한 방어체계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감염시키는 병원체는 진화적으로 출현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막 어떤 균들이 막, 그죠? 어떤 뭐 병원체가 막 생겼다고 일반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돌연변이들이 많죠. 그런데 뭐 대부분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것들이 와르르 죽었다. 그러면은 와장창 다 죽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돌연변이는 살아남아. 그래갖고 그놈들이 또 다시 또 확 퍼지는 거지, 그죠? 그러다가 또 막 확 퍼지는 과정에 또 다른 또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돌연변이가 첫 번째 돌연변이가 오르르 죽고 그럼 두 번째 돌연변이들이 또 이제 또 우르르 또 퍼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출현한다, 그죠? 이렇게 식물과 병원체는 서로에 대해서 방어와 공격, 그러니까 어떤 식물과 이제 이 병원체가 이제 서로 계속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그죠? 진화해 왔다. 이것은 이제 식물과 병원체의 이제 공진화다. 공진화. 진화긴 진화인데 같이 진화했다. 그 말이죠. 어려운 거 없죠. 좀 읽어집니다.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네요.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